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2 여름방학 어떻게 학습해야 하고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를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자, 대성 마이맥에서 현재 인간 강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두각 그리고 강남대성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자, 요런 학원들에서 수업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우리 올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친구들 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 1년 반 동안 수능 공부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한 이 방향이 적절한지 또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실 거라서 제가 킬러 문항으로 발표한 7문항들을 킬러 문항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노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문항들과 조금 비교하면서 분석을 조금 간단하게 해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의 공부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맞는 것인지까지 조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자,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그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재작년의 브레턴 우즈 체제라든지 또는 우리 작년 기준으로 우리 헤겔의 변증법 지문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든 지문들 이런 지문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가 너무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시간차가 크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 또는 이런 전문 용어 사용한 것들 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독서인데요. 자,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하여서 자,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추상적으로 진술된 선택지 빼겠다. 자, 예를 들면 인과관계, 지문에 드러난 인과관계인데 이 인과관계 중간 단계를 추론해 볼 때 이 추론을 조금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선지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독해가 되면 자, 이걸로 충분히 추론이 될 수 있게 출제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요것과 맞물립니다. 배경 지식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배경 지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선택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우리 독서와 관련된 건데요. 자, 수학적 이해 능력이 선택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 요건 우리 작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간 친구들 거. 자, 우리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지문에 우리 개딱지 문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수제곱법, 절편 이런 수학적인 이해가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미쳤던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문학은 7문항 중에 한 문항만 포함되었는데 자, 요런 이유를 들었어요. 작품 감상의 정보가 제한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보기 상자에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택지를 판단하게 하려면 이 작품을 분석하는 방향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안내하는 보기 상자가 작품을 이해하는데 정보가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정보로는 아이들이 이 작품을 분석해낼 수 없으니까 충분한 정보를 줘라라고 하면서 문학 한 문항을 포함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 1, 2, 3, 4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런 겁니다. 자, 조금은 지문도 쉽게 쓰겠다. 배경 지식 배제하겠다. 그리고 자, 선택지에서 함정을 파지 않겠다. 자, 추상적인 진술을 통해서 모호한 의미 또는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선지는 넣지 않겠다. 그리고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국어 영역 이외의 능력이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자, 문학 작품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죠. 그런데 아직은 수능이 치러지지 않았고, 구평도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예단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올해 수능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공부 방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조금 체킹하셔야 되는데 자, 요 내용들이요. 수능 국어에서의 본질을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유형이 그러면 빠지는 것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유형의 문항들이요. 자, 우리 노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우리 뭐 준킬러, 노킬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킬러 문항에서 배제된 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그 문제 유형들과 정확하게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출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자, 이러한 문제 유형은 그대로 출제하는데 조금은 쉽게 내겠다. 또는 조금은 명료하게 내겠다.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정상적으로 잘 해왔다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어의 본질에 대해서 흔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자, 우리가 학습해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학습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수능을 치를 때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 이런 것들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 학습 방향에 있어서는 무언가 틀려질, 뭔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는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방학은요, 지문을 분석한다 또는 작품을 분석한다 여기에 메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결국은 문제를 학습해서 유형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유형을 일반화해서 이 유형에 따라서 지문을 읽고 또는 작품을 분석하고 이 작품과 문제의 선지를 연결해서 정확하게 정오 판단하는 그 훈련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의 사고방식대로 문제 세트가 있으면 그 문제 세트를 전혀 군더더기 없이 내 몸에 체화시켜서 패턴화하는 게 이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도 킬러 문항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분석하니까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되게 되면 지문은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고 지문을 분석했으면 선택지 판단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일정한 패턴이 나한테 갖춰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 한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 또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내신형의 공부이지 수능형의 공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문제를 확인하고 자, 여기서 문제를 확인하는 건 문제 유형별로 일반화시킬 겁니다. 아하, 자, 이런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자, 비문학에서 이거 관점 비교 문제야. 사례 적용 판단 문제야.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 놓고 자, 이 일반화된 문제를 파악한 뒤에 그 문제 유형에 따라 작품이나 지문을 읽어가는 겁니다. 아하, 자, 이거 사례 적용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잘 읽어놔야 되겠다. 사례 적용을 위한 개념으로 이런 겁니다. 정보로 판단할 수 있게. 자, 그 다음 작품과 지문을 연계해서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은 애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다이렉트 길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습관들, 버릇들 이런 것들 싹 없앨 수 있도록 결국은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패턴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실전적으로 고3 평가원 기출, 그러니까 6월, 9월, 11월 에 해당되는 고3 겁니다. 자, 평가원에서 내놓는 기출들만을 분석하면서 자, 문제 유형화하고 그 다음에 지문과 연계하고 또 지문과 선택지를 연계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고3 평가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자, 1번에서 3번까지의 과정을 패턴화해서 채워한다. 이게 이번 여름방학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수능 국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리했습니다. 자, 문제 유형 일반화한다. 그리고 지문, 작품 분석한다. 자, 여기에서 평가원의 사고를 내가 파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까지 실전적으로 풀이해 간다. 그래서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평가원에서 이런 의도로 이런 선지를 쓴 거야 라는 것까지 분석해서 결국은 자, 한 지문 한 세트를 온전히 내가 아는 거,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트의 유형을 체화시켜서 또 다른 지문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작품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전혀 꺼리낌 없이 빠르게 최소화된 행동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요겁니다. 고3 평가원 기출분석을 통해서 자, 평가원의 사고를 체화하고 군더더기 없는 최적의 행동 패턴을 익히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 2, 3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실전적 문제풀이까지. 자,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우리 예전에 바뀐 수능이 아니고 이전 수능, 그러니까 화작, 문, 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세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 어느 정도 요것을 체화시키고 나면 고3 유형의, 그러니까 선택 과목 유형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적인 문제풀이 능력까지 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뜯어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하는 공부 방향과 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안내드린 겁니다.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문학에선 뭘 한다, 독서에선 뭘 한다, 요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에서 평가원의 사고를 학습한다, 체화시킨다 라는 것은 자, 일단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러니까 자, 시, 소설, 스피, 극 에 해당하는 필수 분석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나한테 최소한 작품을 분석할 때 자, 어느 정도까지는, 요전 정도까지는 네가 분석해내 라고 요구하는 그 능력치가 있고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갈래마다 자, 시 세트, 소설 세트, 그리고 고전 시각, 고전 소설까지 자, 어떤 필수적 요소를 내가 뽑아낼 수 있는지, 요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작품 분석력 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작품 분석력은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문학에서 작품 해석에 제한된 정보를 주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상자가 굉장히 풍부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의 내용이 작품을 분석하는데 어마무시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상자를 토대로 작품을 보는 요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필수 분석 요소 챙길 거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오케이. 자, 얘는 문형 파악,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작품하고 연계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풀이 패턴 체화. 자, 갈래별, 문형별, 풀이 전략.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때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순서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그 전략까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적으로 고3 평가원 기출 문학을 분석을 할 거고요. 자, 우리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각, 고전소설, 스피극에 해당되는 내용들 모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로.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우리 시에서의 실제 분석해야 하는 요소, 이런 것들, 소설에서의 분석해야 하는 필수 요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독서입니다. 독서에서 평가원의 사고를 체화시킨다라는 것은 자, 문제 유형을 파악한 뒤에 실제로 얘는 문학보다는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적인 독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어떤 영역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 지문의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구조는 파악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독서력과 실제 내용, 제재에 대해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정보 처리했어야 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력을 자극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사고를 했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어떤 철학가의 관점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지문에 있는 철학가의 관점과 보기 상자에 있는 철학가의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독해력 을 키우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 배경 지식들 우리 평가원에서 내놓는 기출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며 지문을 읽어간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유형별로 또는 화제 특성별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문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지문 자체의 내용을 익히는 건 당연하고, 자, 평가원에서 왜 이런 식으로 지문을 썼지? 이런 지문으로 썼으면 난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액션을 학습하게 될 거랍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평가원의 문제 유형에 맞춘 풀이법을 익혀서 패턴 체화하기 됐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선지를 판단했어야 되는가. 라는 거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확장, 특히나 추론 문제, 사례 적용 문제, 이런 문제들 통해서 이렇게 사고했어야 돼. 이런 문제 유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표상 전환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적용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제재가
문학도 출제되지 않더라도 요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이 유형에 따라서 이 지문은 이렇게 읽었어야 돼 라는 것을 아주 루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더더기 없이 액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 과목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서에서요. 인문사회과학기술 독서론까지. 자, 실제로요, 우리 아이들, 고2까지 치른 모의고사에는 독서론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바뀐 수능 유형에는 독서론이 한 지문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이론을 다루고, 이 이론에 따라 내용 일치나 추론 문제, 적용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자, 요 독서론과 관련된 지문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을 하나하나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익히도록. 그렇게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선수능반하고 일반 수능 정규반이 있는데, 자, 선수능반은요, 우리 내신 기간 2학기 때까지, 2학기 끝날 때까지 2학기 중간고사 4주만 유강하고 쭉 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16회차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학과 독서 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일반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5가지로 제가 분류해 놨었거든요. 문학도 5, 그리고 독서도 5. 이것을 매주 학습하면서 조금은 압축해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능반은요, 체화의 시간까지 충분히 더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일반 수능 정규반은 엑기스를 모아서 조금은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타임 수업 진행할 거고요. 수업 진행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 제출하고 출석한 뒤에 1교시, 2교시 수업 진행 후 테스트까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라인업 이렇게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시킬 거고요. 어떻게 오답 확인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안내해서 그 틀대로 오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 안에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등급까지 뽑아서 이렇게 성적표로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2에 해당되는 제가 문학에서 현대시를 수업을 하게 되면 현대시 적용과제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독서에서 경제를 수업했다. 그러면 경제와 관련된 독서 적용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의 내용을 스스로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매주 적용과제를 내어줘서 아이들이 이 패턴을 익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수업 테스트 이렇게 되고요. 수업 후 정답 모음집 나갈 거고 성적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관리 및 피드백. 자, 목요일마다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 테스트 점수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과제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는데 OMR 카드 작성해와서 결과는 모의고사 등급이 너무 낮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모두 다 클리닉을 잡을 겁니다. 제 개인 실장님이 계셔서 개인 실장님이 따로따로 연락해서 다 개별 시간 잡아서 우리 너무 한 타임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목요일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목요일은요, 아예 온라인 수업도 촬영하지 않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현장 강의도 잡지 않습니다. 무조건 클리닉 하는 날이라서 목요일날 수업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지금 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업 후 질의응답 24시간 문자 질의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중에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업 후 안내 드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오답이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성적표 카톡으로 이렇게 발송 드릴 거고 성적 조회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요런 화면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출석했다.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이다. 자, 과제 성취도 어느 정도다. 실전 모의고사 점수는 어떻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딱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 클래스의 평균 그리고 실제 등급 평균 우리 아이의 득점 등급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항상 성적만 궁금해하시고 필독을 안 보시거든요. 필독은요, 제가 매주 이런 내용으로 수업 진행했고요. 반의 분위기는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매주 제가 써서 안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별 전달 사항도 드리고요. 자, 요 내용 꼭 한번 읽어주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안내 드릴 내용은 다 전달 드렸고요. 고2 여름방학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왜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여러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그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선택,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이로운 선택 해주셔서 조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